안녕하세요. 말자TV 김용배입니다. 제가 요즘에 강의 가면 딱 듣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럼 좋다. 이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찍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재밌게 말하기를 혼자서 영상으로 찍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혼자서 설명하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방법을 찾은 게 제가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영상에서 총 3번의 말하기를 할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3번에 걸쳐서 말할 거예요. 처음 말하고 그 다음에 제가 피드백하고 두 번째 말하고 또 피드백하고 이제 세 번째 말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하기가 변화할 거 아니에요. 그 변화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나도 요런 면을 내 말하기에 좀 집어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니까 좀 재미없을 수는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뭐 길어봐야 딱 10분입니다 10분 정도 투자하시면 이건 뭐 어느 책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10분 정도 투자하셔서 여러분 말하기를 훨씬 더 좀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직업을 통해서 하고 싶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어쨌든 사서라는 직업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활용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용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용자가 원하는 니즈,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원들을 알고 내가 가진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서 그 원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주는 게 바로 이제 저희 역할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누군가 무엇을 원할 때, 원하는 니즈가 있을 때 그것을 적시에 잘 제공을 해주는 데서 오는 게 직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얘기를 진짜로 제가 매력적으로 바꿔드릴게요. 이야기의 종류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추상적인 뻑큐였네 지금. 자주 해요. 하나는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네. 추상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신념이나 가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 이야기. 하나는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구체적인 거는 몇 년, 몇 월, 며칠 혹은 인물이 나오는 하나의 스토리예요. 네. 하나의 스토리예요. 예를 들어서 사설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였죠?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방금 얘기를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구체적인 이야기일까요? 추상적인. 그러면 구체적인 이야기는 손에 잡히고 만져지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재밌어요. 그렇죠. 재밌어요. 상대방 머릿속에 저 어제 정말 즐거운 하루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가 오랜만에 용인 에버랜드를 갔는데 30대 남자 4명이서 시커먼 애들 4명이서 땡볕에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를 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더 그려지잖아요. 그럼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저 어제 놀이공원 갔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별로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이해가세요? 재밌는 말하기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띄워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정보를 이용한다. 그런 뭐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좋겠네요. 저 도서관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주말 근무를 돌아가면서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도서관 자료실에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시더니 자기가 오늘 어떤 책을 읽고 싶은데 이 책을 보기 위해서 되게 막 먼 거리를 왔다, 뭐 시골에서 오셨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신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하필이면 그 자료가 우리 도서관에서 그 지금 디지타이징 작업이라고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스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도서관에서는 지금 이용이 안 되신다 하니까 그 책 때문에 왔는데 노발대발 하실 거 아니에요. 엄청 뭐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방법을 알아드릴게요. 제 주변에 공공도서관에 그 책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드리겠다라고 해서 그 주변에 이제 2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었는데 다행히 한 곳에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이제 도서관에 전화해서 진짜 있는지 물어보고 마침 있다고 해서 그 할아버지한테 제가 이 공공도서관을 알아봤는데 여기 책이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가 기대를 접으셨는데 이제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선생님 때문에 내가 오늘 볼 수 있게 됐다 이러면서 갑자기 약간 노바드바라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의 성씨도 물어보고 어디 성씨냐 본관이 어딘가 이런 것도 물어보고 되게 그렇게 즐거워하시면서 가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요거 좋아요. 요거를 이제 뺄 거 빼고 더 할 거 더 하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뺄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 뭐 주말 근무를 한다 그런 것들 빼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서 제일 강조할 부분이 무엇일까? 이 이야기에서 강조할 부분. 그 할아버지가 찾고 있는 책을 내가 도와서 그죠? 이용할 수 있게 그 이야기만 충분히 배경 설명을 해주고 나머지는 빼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말하기 전에 어느 부분 살리지? 어느 부분 죽이지? 이걸 먼저 선택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스토리텔링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보니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소위 말하는 TMI 너무 그쵸, 말이 네. 길어지는 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TMI랑 스토리텔링은 다른 게 딱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건 친절한 거예요. 근데 필요하지 않고 궁금하지 않은 부분을 너무 정확하게 해주면 TMI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할아버지 이야기는 충분히 해주시면 좋고 그 외에 이제 도서관에 이런 주말 근무 이런 이야기는 빼도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더할 부분 뺄 부분을 미리 딱 내가 정하고 가자. 1번. 그러니까 뺄 부분은 도서관 근무, 더할 부분은 뭐냐면 할아버지가 인물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기본적으로 그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아까 말했죠. 내 말에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재밌게 말하고 싶으면 사람들 머릿속에 뭐를 띄워라? 그림을 띄우면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보다도 하루는 막 수염이 하얗고 중절모를 쓰신 할아버지가 일로 와봐.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재밌잖아요. 그죠. 지금은 어떻게 말했냐면 추상적으로 할아버지가 이 책 달라고 했어요. 찾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이 없었어요. 요예요. 이야기에 꼭 들어가야 돼요. 인물의 설명과 그분의 대사가 들어가면 좋아요. 뭐라고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쓰세요. 대사와 인물. 이거예요. 그럼 이거만 들어가도 엄청 이야기가 생동감이 넘쳐요. 해보세요. 제가 그 주말 근무를 할 때였는데요. 제가 자주 이제 주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저는 갈 때마다 긴장을 해요. 긴장을 한 상태로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 9시 땡 하자마자 문을 딱 열고 되게 흰 머리에 짱달막한 인상이 세 보이는 할아버지가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좋아. 지금 뭐, 아이고. 딱 이렇게 자리에 앉으시더니. 약간 빨개졌지만. 좋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대뜸 반말을 하시더니, 내가 오늘 대전에서 올라왔는데, 내가 이 책을 꼭 보러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책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딱 우리 도서관에서 지금 이제 스캔 작업을 하고 있는 책이어서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 책 이용이 불가능하실 것 같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드리니까 안 된다는 말 듣자마자 엄청 저한테 화를 내셨는데 어떻게 화냈어요? 내가 오늘 2시간이나 걸려가지고 여기로 왔는데 내가 이 책을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냐 네가 그러고도 지금 국립도서관에 사서냐 이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할아버지는 그냥 나가실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이제 공공도서관이 주변에 한 2군데 있는데 마침 한 곳에서 그 책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제가 그쪽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 책이 진짜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잠깐 예약 좀 해줄 수 있냐 이제 곧 이용자가 가실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할아버지한테 주소까지 딱 이제 포스트잇 적어가지고 딱 드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이제 돌변하셔가지고 되게 친절하게 너무 감사하다고 갑자기 저한테 이제 존댓말을 쓰시면서 존댓말 썼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되게 만족해하고 가셨습니다. 좋습니다. 끝났습니다. 다르죠. 하면서도 다르죠. 그죠. 재밌네요. 이 정도만 해도 돼. 이게 익숙해지면 돼요. 지금은 이거를 2번, 3번 이야기해서 이 정도가 나왔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한 번 나올 때 이렇게 나오면 되죠.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감정 넣는 거가 제일 기본이고 2번째로 스토리텔링 했죠.
스토리텔링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들어가야 된다? 스토리텔링. 아까 맞아. 네. 인물 설명하고 인물 설명, 속마음, 속마음, 대사, 요것들. 그러니까 인물이 나오고 그냥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보다 좀 인상이 세 보이는 할아버지. 네. 이게 좋죠. 인상이 세 보이는 할아버지가 이 책 있냐라고 이야기를 대사가 있겠죠. 뭐 이건 생략하셨으니까 네. 넘어가고 그다음에 속마음. 혹시 기분 나빴다. 언제 봤다고? 아니면 할아버지가 반말을 하다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라고 했을 때 솔직히 좀 그때 뿌듯했다.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생동감이 생기면서 약간 화로 회? 회처럼 네. 이렇게 번뜩이는 느낌이 있어요.